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승수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 수집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최근에 제가 청주까지 가서 했던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상대방 변호사님이 마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더라고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송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송달이 문제가 있다, 이런 송달은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고, 이러한 판례를 제가 한번 사례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례 보시면 그런 사안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 고덕에 있는, 요즘 평택 고덕에 신생 오피스텔이 많죠. 이런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 사건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당되는 사건의 그 현장을 그대로 제가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추측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평택 고덕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평택 고덕에 자문하고 소송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 사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평택 고덕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단 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 수집 통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사례화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 등기 우편은 비싸잖아요. 비용이 일반 우편보다 비싸기 때문에, 게다가 평택 고덕과 같은 신생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적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뭐 많게는 몇천 세대까지도 가는 곳도 있고, 적게는 몇백, 많게는 천 세대가 넘어가는 세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세대마다 등기 우편을 보내면 이게 비싸잖아요. 이 등기 우편 발송 비용만 몇백만 원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좀 아끼고자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우편 영수증이 나오겠죠? 이 영수증에 몇백 통 보냈다는 그 통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수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누구누구에게 발송됐는지 또는 도달이 됐는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거는 송달도 안 돼, 이런 발송도 못 믿겠고 송달도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수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이런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집회 수입 통지를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집합건물법 34조예요. 이 34조에는요, 총 5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 3항, 그 다음에 4, 5항, 이렇게 수입 통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수입 통지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적시해서 나열한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집회 수입 통지 관련된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서 여기에서 집회 수입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즉, 어떤 우편 방식으로 이런 집회 수입 통지서를 보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승소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일단은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본 볼게요. 이 법 규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